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산업기계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감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산업 다 알아 Everyday beautiful PAT 오전도 사랑도 PAT 행복한 기다림 PAT 인생이라는 여행, 사랑이라는 지도. 동욱이와 인형이도 PAT. 저기요, 혹시 그거 알아요? 사회가 건강해지는 가게가 있는 거. 원포원 착한 가게라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사회적 기업도 돕고 일자리도 만든대요. 근데 그런 일은 누가 해요?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암웨이.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눈 떠보니 택시 안, 지갑도 배터리도 깜빡하신 부장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생활을 바치려 무엇보다 니나노. 핸드폰이 꺼져도 되니까 니나노. 간편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커. 전원이 꺼진 후 약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장애인이나 택시 렌트카 등에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 운전자에게도 문을 열자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유류비 부담도 덜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어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 반대에 부딪혀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산업자원부가 안전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다이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 LPG법 개정안이 뭐예요? 이거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낸 게 여당, 야당 두 가지를 냈습니다. 예.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전에 아마 장애인차나 택시 렌트카는 LPG차 사용하는 거 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차를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어렵게 불가능하게 만들었었는데요. 3년 전에 통과된 것은 장애인차가 일반인들이 장애인차를 5년이 지난 다음에요.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번에 여야가 낸 것은 장애인차만 해당이 되면 너무 축소되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택시하고 렌트카를 4년이나 5년 지난 다음에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일반 신차를 확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LPG 중고차를 일반인들이 모두 다 확대해서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라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인들이 LPG 새 차는 어차피 못 산다. 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딴 사람이 타던 차를 그냥 4년 5년 지나면은 일반인도 중고차로 살 수 있게 하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제가 여쭤보는 게 산업자원부가 안전 문제로 들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게 5년 이상 된 택시나 렌트카를 일반인이 탈 수 있게 한다면 폭발이나 각종 사고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 네. 이런 얘기인데 예. 이 지적 일리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에 걸면 코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CNG 버스 대도시는 전국의 90%, 서울은 100% 바뀌어 있거든요. 천연가스 버스죠. 예, 그게? 천연가스. 우리가 일명 이제 CNG 버스라 그러거든요. 예. 그 CNG 버스는 LPG보다도 몇십 배 압력이 높습니다. 그거 11년까지 있으면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보도가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자동차는 흔들어주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누출에 대한 부분들은 연수가 지나면 조금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CNG 버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LPG는 몇십 분의 1의 압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것들은 한 20년 전에 옛날 이야기지 지금 기술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CNG 버스나 이런 거에 비교하게 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들은 떨어지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5년 지난 다음에 2차종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앞서간다. 아하. 어떻게 보면은 안전성 부분 가지고 매달리기에는 너무 궁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LPG가 싸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택시를 타보면은요.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싸기는 좀 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연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사실 좀 그런 면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연비까지 따져본다면 싸도 조금밖에 안 싸는 그런 결과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연비는 리터당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가장 짧습니다. 그죠? 예, 가격이 싼 만큼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전체를 따져서 유지비를 한번 보게 되면은 물론 전체적으로 서민들한테 인기를 끄는 이유가 그래도 그렇게 따지더라도 가장 저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세금도 그런 측면에서 매기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LPG가 그래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나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출력 측면에서는 발버도 잘 안 나오고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세수나 연비적인 측면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 18개국 특히 이제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도 우리하고 비슷한 정책을 피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LPG에 대한 정책은 더 확대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우리보다 넓게 해주는 게 다른 LPG 사용 국가의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LPG가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산업자원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사실 가장 많이 따지는 게 휘발유, 경유, LPG 세 가지를 주로 많이 비교합니다. 이번에 뭐 폭스바겐 사태로 경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환경적인 문제는 휘발유나 LPG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세 가지 모델 중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휘발유와의 그 싸움인데요. 작년에 환경부에서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평균 그 배출가스 등급을요. LPG가 1.91이 나오고 휘발유가 2.46이 나오고 경유가 2.84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해 배출가스가 한 5가지 정도를 산정해주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평균을 보게 되면은 LPG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덜 배출된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친환경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 LPG 쪽을 틈새 시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세 가지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틈새 시장이거든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인차, 택시나 렌트카 이런 부분에 한정된 이유가 틈새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따져보면은요. 지금 산업자원부가 그렇게 LPG 차량, 중고 차량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매매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로비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이 관련 업계 쪽에서 이거의 사용, 특히 차량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택시나
이런 종류들을 5년이 지난 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자체가 LPG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0만 대 판매되고 에너지 소비율이 일종의 재래선 비슷한데요. 어떤 차종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그런 차종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크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부분이나 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좀 궁색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이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줄수록 좀 더 이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일반인들의 선택폭을 넓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택시하고 렌터카 같은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게 4, 5년 지난 다음에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없게 만들다 보니까 이 중고차, LPG차의 가격이 떨어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재산적인 손실을 입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활성화해서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실 택시 5년 지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키로수를 뛰었을 텐데요. 네. 그거 보면은 LPG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네. 이 차량 자체의 여러 가지 노후화 문제 이런 거 대두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은 됩니다. 그죠? 사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주행거리 자체가 10만 넘는 경우도 상당히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상당히 좀 노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렌터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새 차에 가깝고 주행거리도 워낙 짧기 때문에 예. 도리어 제가 보기에는 절충안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택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정도가 크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주행거리 자체가 4, 50만 되면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에 대한 선택폭은 적게 해주는 반면에 이러한 어떤 렌터카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새 차에 가까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충안 같은 거 이용하게 되면은 이 산업부에서 얘기하는 안전도 잡으면서 또 어떤 형평성, 재산에 대한 어떤 확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묘안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얘기도 완전히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귀담아 듣고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또 네. 정치권의 얘기도 좀 정부에서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민 쪽에서 봤을 때 가장 편리성을 높이면서도 선택폭을 넓히고 또 동시에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국민 쪽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다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금융결제원이 오늘 계좌이동 서비스 은행권 협약식을 거행한다 그러는데 드디어 이제 계좌이동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죠. 이 계좌이동 서비스가 그러니까 자기 주거래 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따 오후 3시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에서 16개 은행장들 그리고 은행연합회와 함께 계좌이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약식에서는 금융결제원과 16개 은행은 계좌이동 관련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위의 임종용 위원장 그리고 은행장들이 직접 온라인에서 계좌를 선택하고 해지하는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1호가 되겠네요. 예. 그 계좌이동제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계좌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에서 개인이 직접 통신비나 보험비, 카드비에 납부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제도고요. 예. 한 번에,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조회한 정보에 대해서 해지도 신청할 수 있고요. 이 번거로운 자동이체가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금융거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되고요. 당장 은행들은 기존 고객들을 지키기 위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금융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예. 이 두 회사 모두 주력 이 사업이죠. 모바일 분야에서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각자 효자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부문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의 그 홈 어플라이언스 앤 에어 솔루션 부분이 그 성적을 대신 주도해서 전체적 실적이 이들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뭐 삼성전자 경우는 이미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보인 만큼 반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느냐에 따라 이제 관심에 모아지는 상황이고요. LG전자는요, 이 업계와 증권가가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저조한 실적을 이번에도 확 끌어올리지 못했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예. 지난해 3분기에 모바일 부분에서 최대 분기 실적을 찍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주력 사업인 모바일 부분의 실적이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 때에도 2조 원대 머물 것이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적자로 전환하느냐 마느냐, 요 전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이죠. 모듈 때문에 이 한바탕 홍역을 앓은 은행들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중소기업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네요. 야, 이 은행이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그 모듈이라고 판박이에요. 예. 그 대통령상을 수상했거나 기술혁신형 그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들이 허위 거래로 매출을 부풀리고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미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에 돈을 빼돌리고 나서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행 대출 심사가 좀비 기업 양산을 넘어 사기 대출에 속아 넘어가지고 허술하다 이런 비판받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웃기게 됐냐면요. 이 회사가 주식회사 큐빅스라는 회사하고 주식회사 유니온 NEC라는 회사인데요. 똑같이 이렇게 나중에 법정 관리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이 보니까 대출 잔액만 최소 800억 원대, 개인 투자자 35명에게 빌린 돈도 100억 원가량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실소유자가 문태용 부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게 됐냐면 정부 지원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 두 회사와 관련한 사기, 횡령, 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횡령 혐의로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이 쉬쉬하면서 현재까지도 이 두 회사는 이 그 문부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은행이 없다는 거예요. 쉬쉬하면서 웃기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말이에요. 예. 미국 그 FRB는 금리 또 동결을 했습니다. 예. 언제 또 이 금리를 올린다 그럴지 모르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니 옐런 그 미 FED 의장이 월스트리트로부터 취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동감합니다. 올릴 거면 올리든지 뭐예요 이거 지금? 예? 제가 예전에 뭐 방송에서 여기 제니 옐런을 비판했다가 그냥 집중포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똑같은 얘기인데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월가 관계자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앨런 의장 C+ 받았대요.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평가가 나빠진 것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그 미국 중앙은행 의장으로부터 중앙은행으로부터 엇갈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시장은 올해 안에 확실히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었는데 이게 요즘 또 이렇게 물러나는 모양새니까 일관성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FOMC 10월 정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금리가 동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안에서 계속 무료화음이 되고 있으니까. 예, 이게 뭐 전 세계 상황의 제약이라는 표현이 삭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달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건 또 가봐야 합니다. 근데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자꾸 진 빠지게 하고 이게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게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일단 잘생기고 날씬해야지.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면 딱 안다니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치는 표현들,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 존중의 말을 전해보세요. 참된 배려와 존중은 비하와 차별 없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최현석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6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했고요. 가뭄이 계속될 경우 원활한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요. 저 셰프 최현석이 추천하는 가뭄 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생활 속 물 절약입니다. 샤워하는 시간을 단 1분만 줄여도 양치질할 때 물을 컵에만 받았어도, 설거지할 때 설거지통만 활용해도 물 절약,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10월은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만 2배 더 풍성하겠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인하는 물론 50만 원 더 돌려주는 더블 혜택. 밸류박스로 보험, 보증, 신차 교환까지 SM5 디젤 QM3로 누리세요.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신차 교환 조건 및 혜택은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최고의 품질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켜온 렉서스가 이제 프리미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91가지 철저한 품질 검사, 차별화된 추가 보증 서비스, 렉서스 프리미엄 멤버십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 렉서스 공식 인증 중고차. Lexus Certified.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눈 떠보니 택시 안, 지갑도 배터리도 깜빡하신 부장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사과를 바치려 무엇하나 니나노. 핸드폰이 꺼져도 되니까 니나노. 간편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커. 전원이 꺼진 후 약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시력아,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8시 36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반포대로 반포대교 북단에서 한강중학교 쪽으로 가는데 한강중학교 못 간 지점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은 조금 전에 모두 끝이 났는데요. 다만 뒤쪽으로 서울 성모병원부터 반포대교를 건너 한강중학교까지는 쭉 밀립니다. 옆에 한남대교 역시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주춤하고요. 성수대교는 양방향에서 밀리고 있고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는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서행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가는 길 오늘 목동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신정교 지날 때까지 쭉 주춤하고 있고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 이전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국회대로는 신월라드목에서 목동교까지 여의도 진입하는 데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도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 밀리고 있는데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이제는 정릉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 밖에 성산로와 통일로는 모두 도심 진입하는데 구간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U17 월드컵 소식부터 알아보죠. 지금 16강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벨기에전. 예, U17 월드컵 벨기에와의 16강전이 지금 전반 37분쯤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이 경기 시작 11분 만에 우리가 이 선제골을 내주면서 17세 이하 대표팀이 전반 38분 현재 0대1로 뒤지고 있습니다. 전반 11분에 대표팀이 이 벨기에 공격수 반캄프에게 골키퍼하고 1대1로 맞서는 상황을 허용하면서 선제골을 내줬거든요. 예. 현재 경기 전반전 막판 경기가 진행 중인데 대표팀이 미드필드 장악에 실패하면서 이 조별리그에서 보여줬던 빠르고 날카로운 이 측면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현재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지만 이 그 체력에 자신이 있는 만큼 후반전에서의 반격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예. 메이저리그 나가는 모양이에요. 다음 달 2일에 KBO에 포스팅 공시 요청을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넥센이 다음 달 2일에 이 KBO에 포스팅 공시를 요청할 계획이거든요. 이 포스팅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비공개 경쟁 입찰인데 이 박병호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응찰가를 써내면은 이 가운데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팀이 우선 협상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미국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6일에 이 메이저리그 팀들의 응찰이 완료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날인 7일에 응찰 결과가 KBO에 전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박병호 선수가 이 최고가 응찰한 팀과 1개월간의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에 그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츠버그가 제안했던 그 500만 달러, 좀 500만 달러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병호 선수는 얼마나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강정호 선수가 올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이 박병호 선수는 강정호 선수가 받았던 $500만 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 시즌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1,000만 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포스팅이 임박해지면서 미국 현지의 이 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최대 $200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2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2,000만 예상하는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응찰 하는 이 금액은 박병호 선수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소속 팀에게 주어지거든요. 이 넥센으로서는 뭐 200억 원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한 해 이 팀 운영비를 충분히 뽑는 거니까 만족할 만한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시네마인 뉴스 순서인데요.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뵙는 분이죠. 영화 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007이 개봉이 된다고요? 007 시리즈. 이야, 이게 지금 몇 년 된 시리즈입니까? 이거 한 50년 됐죠. 근데 50년 됐죠. 이안 플레밍 맞습니다. 부터 해서 션 코넬리, 로저 뭐 피어스 브로스난 그 사이에 또 있었죠. 제가 살짝 기억이 안 납니다만 007 역을 맡았던 배우들이 션 코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저 모어도 있었고 있었고. 그 사이에 누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죠. 뭐 하여간 오래된 영화예요. 시리즈예요. 지금은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가 맡고 있고요. 007 영화가 예전과 다른 것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007이 그 근육질 전사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액션도 뭐 각종 기구나 첨단 장비들도 이용합니다만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직접 몸으로 싸우는 주로 고통을 많이 받더군요. 그렇죠. 뭐 뛰어내리고 뭐 떨어지고 등등 몸으로 하는 그런 직접 몸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관객들은 역설적인 어떤 그런 시각적 쾌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대리만족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 크레이그의 이번 007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 시리즈인 스카이폴부터 이번 시리즈인 스펙터까지 미국의 샘 맨더스 감독이 만들고 있습니다. 샘 맨더스 감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메리칸 뷰티 또 로드 투 퍼디션 같은 좀 작가형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그런 브로드웨이 연극 연출가 출신의 감독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제 007 시리즈를 맡았고요. 역시 샘 맨더스 감독답게 정신적인 얘기를 많이 다뤄요. 스카이폴에서는 사실은 이 007의 어떤 사실은 대목격인 M이라는 존재 있죠. 그래서 M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웨디푸스 컴플렉스에 유사한 그런 정신적 상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 샘 맨더스의 007 시리즈는 좀 다르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007 007에 관한 얘기는 우리 좀 지켜보고요. 우리나라 영화도 많죠. 네, 지금 개봉됐거나 개봉 중이거나 개봉될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놈이다. 네, 그놈이다. 주원 씨가 주연을 맡은 유해진 씨도 나오죠. 더 4는 지금 한참 인기리 상영 중에 있고요. 특종 량첸 살인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지금 영화 전문가들에게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이 돼 있고요. 어떤 살인 같은 작품도 이제 개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8편 정도가 한국 영화가 11월 중순까지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시즌이 대형 영화가 아닌 한 비교적 저예산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에 개봉을 하지 않으면 연말 연초까지 극장가가 굉장히 꽉 찰 거기 때문에 큰 영화들로요. 연말 연시 극장가는 대목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비수기 시즌에 몰려서 이제 개봉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의 신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파르 파나히가 이제 이란에서 탄압받는 감독의 대표적인 감독이죠. 그래서 이란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파고가 좀 뭐 많습니다만 예술적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뭐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든 자본의 문제든 뭐 또는 종교적 문제든 뭐 등등의 이유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일정 정도 다 제약받는 나라가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꾀를 냈어요. 이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이 감독은 이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이란 정부에서 굉장히 제재를 가하는 그런 감독 중에 한 명이어서 부산영화제도 그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인데 어쨌든 택시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택시는 영화를 찍을 수 없으니까 택시의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그 블랙박스 속에 비친 택시 안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뭐 그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그런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있죠. 근데 그거야 뭐 인위적으로 조작된 거고 연출이 좀 많은 거지만 이것은 이 자파르 파나히의 택시는 실제로 이란 사회의 여러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보여줌으로써 이란 사회가 지금 어떻게 그 격변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그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영화 감독의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가 됐든 무엇을 비추어야 하는가 세상에 어떤 점들을 얘기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른바 이제 시네마 베리테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그 영화적 사실주의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해 나가는 감독들에게 어떤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작품이고요. 아마도 영화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기제를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든 낸다. 이런 어떤 의지를 또 보여주는 작품이긴 합니다. 11월 4일 날 개봉되는데 저는 이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택시라는 작품이 국내에서 일정한 반응을 얻기를 정말 갈망합니다만 국내 극장가 사정도 과히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얼마만큼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을지 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나는 건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묘화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컨대 이제 탕웨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국내 한국의 대표적인 며느리, 뭐 한국의 며느리, 뭐 외국 며느리 탕웨이 뭐 이런 뭐 별칭까지 얻었던 것 같습니다만 탕웨이가 주연한 멜로드라마 Only You 같은 작품이 10,000명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그렇게 배우의 인지도가 높은데 왜 관객들은 가지 않았을까? 혹은 관객들을 가지 못하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뭐 탕웨이의 Only You를 비롯해서 터미니 존스 주연의 힐러리 스웬크가 같이 나왔던 영화 홈스맨 같은 작품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그런 작품이고요. 굉장히 뛰어난 수작이고 그리고 미국 서부국의 새로운 어떤 장르적 개척 지점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그 특이하게 봤던 작품은 블레이크 라이블이라는 그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 TV 시리즈 중에 가십걸로 굉장히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그런 TV 그 시즌 드라마인데요.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 주연의 아델라인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 저도 극장에 걸린 줄 몰랐어요. 저도 극장에 걸린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극장에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특히 굉장히 상업적인 모멘텀이 강한 그런 포인트가 강한 작품이었습니다. 여자가 얼굴이 변하지 않는 거죠. 몇십 년 동안 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났던 남자가 해리슨 포드인데 해리슨 포드가 지금 늙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난 남자가 이제 자꾸 이제 신분을 바꿔가면서 살 수밖에 없죠. 이른바 신분 세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새로 만나서 사랑에 빠진 젊은 남자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가 해리슨 포드인 거죠. 이런 이제 삼각 이상한 로망 이런 것들을 보여준 그 판타지 로맨스인데 저는 이야기가 재밌어서
이런 작품들은 예. 그 국내 극장가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 보면 외화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관객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상하게 왜곡돼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11월 달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기획전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외화들이 너무 아까워서 한 30편 정도 모아서 제가 서울의 어떤 한 극장과 또 부산의 한 극장을 통해서 정말 11월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많은 관객들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그 11월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제목은 이제 지난해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늦어도 11월에는 이라는 기획전입니다. 원래 제목은 한스 에이리 노자크 작가의 소설 제목 그대로 제가 쓰고 있는데 아마 이 소설의 판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에서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저작권 문제를 저는 이제 같이 그 출판사와 같이 일을 도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그리고 마션은 지금 뭐 지금 여전히 박스오피스 1위고요. 제가 이제 마션에 대해서 뭐 그 한두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션의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우주판 삼시세끼. 네,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인데요. 그렇게 유쾌한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화성에 홀로 남겨진 한 남자의 고독한 실존 생존기처럼 보입니다만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그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지구에 남아있는 나사 요원들 또 같이 떠났던 탐사 대원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더불어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성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어느 음악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질까요? 007 영화 주제곡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스카이프로에서 그 아델이 불렀는데 아델이 또 부르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다가 샘 스미스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Writing on the Wall이라는 작품인데요. Writing on the Wall. 영화 보시기 전에 노래부터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자, 오동진 평론가가 골라준 노래죠. 새로운 007 영화의 주제가 샘 스미스의 Writings on the Wall 함께 들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진짜 오늘 저녁에 비 오고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러다 가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 남은 가을의 끝을 잘 잡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